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12년째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원료 수입, 제품 개발, 판매, 그리고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고요. 건기남TV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콜라겐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 그럼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냐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조의 관점에서 건기식을 설명해 주시는 건기남님께 어떤 콜라겐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콜라겐은 아미노산이라는 기본 단위를 여러 개를 붙여서 만든 큰 단백질의 일종인데요. 사람의 피부나 인대나 뼈나 연골 등 조직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고요. 피부에서는 전체 중량의 한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체 조직에서는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콜라겐이 나이가 들면 점점 감소해서요. 20대 이후에서는 1년에 1% 정도씩 감소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노화가 되면서 볼륨이 줄어들고 또 주름이 더 생기고 처지고 이런 노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프팅을 할 때 대부분의 시술들이 어떻게 이 콜라겐을 회복시키느냐, 새 콜라겐을 합성해낼 수 있느냐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이만큼 피부 건강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닥터 피부광님은 먹는 콜라겐 효과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예전에는 먹는 콜라겐이 효과가 1도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콜라겐이 큰 단백질인데 우리가 먹으면 그게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아미노산으로 잘게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콜라겐으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으로 흡수가 되니까 뭐 전혀 1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효과가 있다는. 그래서 생각이 좀 바뀌어서 먹는 콜라겐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건기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과 있어요. 물론 이제 드시는 분에 따라 효과를 체감하시는 정도가 다르긴 한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콜라겐이 유행한 지가 뭐 1, 2년 된 게 아니잖아요. 수년째 팔리고 있는데 마케팅으로 1년, 2년, 3년, 4년 제품을 팔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제품이 팔린다는 것은 콜라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좀 불만인 거는 의사나 약사분들이 뭐 논문이나 뭐 과학적 근거를 대시면서 콜라겐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콜라겐은 식품이잖아요. 식품이기 때문에 의약품 수준으로 과학적 근거가 나올 수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시중에 판매되는 콜라겐 제품들 보면 건강기능식품 콜라겐이 있고 일반 식품 콜라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진 콜라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만들어진 콜라겐, 이게요 원료의 품질, 효과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그 원료를 수입하는 회사가 콜라겐 원료를 식약처에 등록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분을 식약처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 임상시험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돈도 들 것이고 시간도 들 것이고 또 그 어떤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시켜야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시키고 등록한 건강기능식품 콜라겐이 그렇지 않은 일반 식품 콜라겐보다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식약처에 기능성 식품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콜라겐만큼은 그런 건강기능식품 인정 절차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콜라겐 원료들은 대부분 임상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되게 잘 나와요. 콜라겐 원료가 특별히 뭐 관리상 까다롭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왜 건강기능식품 콜라겐이 존재하느냐 그거죠. 기능성 표시 여부. 기능성을 표시해서 좀 더 프리미엄으로 보이고자 하는 업체들은 그것을 식약처에 등록시켜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을 받는 것이고, 콜라겐 되게 오랫동안 판매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어, 피부하면 콜라겐이잖아, 이렇게 인식하는 업체들은 그냥 식약처에 등록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광고를 좀 원하는 업체가 그런 시험을 해서 등록을 하는 거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하는 게 뭐 굉장히 쉽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콜라겐만큼은, 콜라겐에 한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이랑 일반 식품이랑 구분하는 것은 원료의 품질이나 효과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업계 전반적으로 좀 통용이 되는 생각인가요? 예, 콜라겐은 그렇죠.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콜라겐 제품의 원료들을 보면 뭐 피쉬 콜라겐이 있고 또 돼지 껍데기에서 추출한 콜라겐이 있고 이걸 어디서 추출했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잖아요. 자, 그럼 어떤 원료로 된 콜라겐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예, 콜라겐은 크게 생선 콜라겐 그리고 돼지 콜라겐이 있잖아요. 이게요 각 나라별로 유행하는 콜라겐이 따로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돼지 껍질 콜라겐이 유행이고요. 우리나라는 생선 콜라겐이 시장을 잡고 있고, 동남아는 돼지 콜라겐 시장도 있고 생선 콜라겐 시장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라별로 유행하는 콜라겐을 말씀드린 이유는 생선 콜라겐이 좋다, 아니다, 돼지 콜라겐이 좋다, 이게 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뭐 생선 콜라겐 중에서도 우리 콜라겐은 생선 비늘에서만 추출했어요 해서 어린 콜라겐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라별로 콜라겐을 먹는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예, 미국이랑 일본은 돼지 콜라겐은 비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루 자체로 퍼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생선 콜라겐 시장이라서요, 굉장히 비립니다. 물론 최근에는 비리지 않은 원료들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비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을 내야겠죠? 그래서 맛이 나는 분말, 젤리, 액상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특정 시장에 어떤 콜라겐이 유행이냐에 따라서 어떤 콜라겐이 좋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마케팅적인 측면이지 흡수나 효과에는 차이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돼지 콜라겐이나 생선 콜라겐의 흡수율이나 효과에 차이가 없다면 그냥 저렴한 거 아무거나 먹으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돼지 콜라겐을 파는 데가 좀 없긴 한데 원료 값 기준으로 보면요, 예를 들어 돼지 콜라겐이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생선 콜라겐 한 20,000원 정도 하고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콜라겐은 한 40,000원 정도 하거든요. 와, 그럼 돼지 콜라겐에 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콜라겐 원료는 4배 정도 비싸네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콜라겐이 좀 값이 비싼 편이죠. 근데 저는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생선 콜라겐이 좀 더 비리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비린 맛을 잡기 위해서 첨가물이 추가된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맛을 달게 하기 위해서 당도 좀 추가될 것 같고, 불필요한 첨가물들을 좀 더 섭취하게 됨으로써 좀 몸에 안 좋은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첨가물을 드신다고 몸에 안 좋진 않죠. 하지만 이게 이런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가공 과정이 늘어나는 거니까 제품 원가에도 좀 상승 요인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콜라겐 제품들을 보면 이제 어떤 콜라겐은 우리는 저분자 콜라겐이다, 뭐 가수분해 콜라겐이다, 몇 달 톤이다, 이런 식으로 분자량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분자량 사이즈와 콜라겐의 흡수와 효과, 관계가 있나요? 관계는 있습니다. 당연히 분자량이 작으면 흡수가 잘 되겠죠. 그런데 이 달톤 마케팅,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마케팅이거든요. 우리 제품은 300달톤이에요, 500달톤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3000달톤 이하는 다 저분자라서 크게 무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 콜라겐 입자를 자르면 달톤수가 낮아지는 건데, 콜라겐은 아미노산이잖아요. 네. 아미노산은 잘게 자르면 자를수록 맛이 써집니다. 그런 쓴맛을 잡기 위해서 또 불필요하게 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까 생선 콜라겐의 비린 맛을 잡기 위해서 또 첨가물이 들어가고, 또 분자량을 잘게 자르다 보면 맛이 써지니까 그걸 또 잡기 위해서 첨가물이 들어가네요. 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 번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콜라겐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제품의 품질은 낮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자량은 작은 건 좋은데 오히려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니 품질이 안 좋을 수 있다. 여튼 이 분자량, 달톤을 보고 제품을 고르실 필요는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자량이 작을수록 흡수가 잘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죠? 맞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콜라겐들은 대부분이 3000달톤 이하 저분자이기 때문에 굳이 달톤 마케팅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시중에서 콜라겐을 고르려고 보면 어떤 거는 정체 캡슐, 어떤 건 액상형, 어떤 거는 뭐 젤리, 이렇게 다양한 제형이 있는데요. 이런 제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흡수나 효과면에서 더 유리한 제형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예, 맞아요. 콜라겐 제품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제품 다양한데 효과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면 액상 제품들이 우리 제품은 액상이라서 더 흡수가 잘 돼요, 이렇게 광고하는데, 액상에 녹아있기 때문에 콜라겐이 더 빨리 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콜라겐 흡수는 액상이나 액상이 아니거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이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제품을 고르든 효과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제형, 좋아하는 맛, 그리고 저렴한 제품으로 아무거나 골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함량은 중요해요. 그럼 함량은 어느 정도로 먹는 게 좋을까요? 함량은 순수 콜라겐 기준으로 하루에 2000에서 3000mg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꾸준히 드셔야 한다는 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건강기능식품이든 일반 식품이든 원료의 흡수나 효과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또 제형에 따른 효과 차이도 없다. 그러니까 먹기 편한 맛, 제형으로 선택을 하셔서, 또 가격을 좀 고려하셔서 좋은 제품으로 선택을 하셔서 꾸준히, 다만 함량을 하루에 2000에서 3000mg 정도는 복용하는 것이 좋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콜라겐 제품 선택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은지 건기식을 제조하는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는 건기남님께 들어봤습니다. 콜라겐 제품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좀 더 추가적인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건기남님 채널로 가보시면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건기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